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오늘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는요, 관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관행이니까 이런 말 들으시면 납득하십니까? 평소에는 어떨지 모르셔도요, 일터에서는 이 관행이라는 말이 참 힘이 센 것 같습니다. 관행이라는 단어는요, 불합리한 차별에도 참아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때론 또 비효율을 용인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행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하는 사업장이 늘어났습니다. 방송도 그 대상이죠. 하지만 방송 일을 하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프리랜서 방송 작가들입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진행하고 있는 저도 또 저희 제작진들에게도 무거운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하기 더 좋은 내일을 함께 꿈꾸기 위해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현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작가 노동조합입니다. 방송작가 유니온의 이미지 위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거 말씀 나누기 전에 방송작가 유니온 이런 것이다라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작가 유니온은 이제 방송작가들이 모여서 만든 노동조합이고요. 2017년 11월 11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 TV 라디오 분야에서 시사, 교양, 보도 프로그램 만드는 방송작가들이 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 예능이나 드라마 쪽 작가님도 소수지만 계시고 그 지역 지상파에서 이 방송 만드시는 작가님들이 많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장께서도 방송 작가로서 그동안 오랫동안 일해 오셨죠? 네, 제가 지금 방송 여러분 듣고 계시는 출발 새 아침과 같은 프로그램 만드는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출발 새 아침이 얼마나 격조 있는 프로그램인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300인 이상 어제부터 이제 사업장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이제 확대 이제 되고 있잖아요. 방송업계에도 보면은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이 이제 됐습니다. 이게 잠깐 한시적으로 유예 기간이 좀 있었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방송 작가분들도 그 한가운데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업무가 과중하다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떤 실태, 현실 뭐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저희 노조가 저희 조합원들 그리고 이제 주변의 방송 작가분들 상대로 이제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을 확인했을 때 주 52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작가들은 그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리랜서 신분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함께 방송을 만드는 예를 들어 방송 작가들은 함께 여러 스태프들과 함께 일을 하잖아요. 방송을 만드는데 네네. 그 과정에 다른 스태프분들은 근무 시간이 줄어든다면 방송을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그 어떤 그 뭐랄까 제작과 관련돼서 더 그 업무량은 그 프리랜서 신분들에게 이렇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방송 제작 환경이 방송사의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네. 주 52시 근무제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근무 인력들을 대거 확충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방송사들은 정기적인 근무 시간들을 줄이면서 이 프리랜서들, 방송 작가 혹은 다른 스태프들에게 전가시킬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서 방송 작가 노조에서는 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들으신 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근무 시간에 이제 총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 52시간제를 통해 가지고서는 그것이 이제 근무 시간에 줄어든다고 하면 또 누군가가 그걸 메꿔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비정규직의 이제 그 프리랜서라는 신분으로 있는 작가분들의 어떤 일의 총량이 또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우려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출발새 아침 듣고 계시는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섭외 같은 것들을 했을 때 네네. 저를 PD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섭외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섭외 전화는 PD가 하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진행자분 잘 아시겠지만 그 섭외는 주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서 작가들이 주로
주로 합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렸던 이유는 PD와 작가의 그 방송 제작과 관련해서의 그 역할이 업무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 경계가. 네네. 무엇은 누가 해야 되고 무엇은 누가 해야 되고 상당히 모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섭외하고 뭐 질문지 쓰고 아이템 발굴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작가들이 상당 부분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예를 들면 정규직 분들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되고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을 때 방송사는 그 신규 인력들을 더 늘리는 그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을 때 그 피해는 당연히 방송 작가와 같은 비정규직 프리랜서 스태프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일의 어떤 그 경계가 모호한 가운데에서 정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 근로의 어떤 조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지금 프리랜서 신부인 비정규직인 이분들은 4대 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외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프리랜서라는 그 단어가 갖는 어떤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방송 작가는 프리랜서의 느낌은 김수현 작가님 같은 드라마 작가님과 같은 그런 분들을 상징하거나 혹은 전현무 아나운서, 그러니까 예전에 YTN에도 일하셨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분과 같은 그분의 현재 신분이 아마 프리랜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KBS에 정규직으로 일하시다가 아나운서로 일하시다가 성공한 정규직이 된 이후에 프리랜서를 선택하셨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프리랜서의 개념은 그런데 방송 작가들에게 그 고용과 관련해서 프리랜서라는 단어는 좀 실제적으로 좀 다른 듯해 보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프리랜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비정규직의 다른 이름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게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주 극소수의 그런 프리랜서 작가님들, 김선 작가님들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방송사의 하나의 프로그램에 상근을 하면서 종속성을 가지고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자성이 상당히 높은 작가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입 작가님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예를 들면 YTN과 같은 곳에서 보도 프로그램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 그 기자님이나 PD님과 함께 협업 체계에서 일정 시간에 출근해서 일정 시간에 장소에서 굉장히 균실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왜 프리랜서여야 하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좀 모순적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프리랜서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정규직의 다른 일입니다. 이거는 뭔가 프리랜서라는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프리랜서라는 미명, 약간의 그냥 허울만 쓰여져 있을 뿐 그냥 비정규직이다. 특수 고용 노동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4대 보험 유급휴가 혜택 없고요. 방송 작가들은 부모 상중에도 대본을 쓰고 응급실에서 자막을 뽑는 그런 사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빈번하다. 그리고 예를 들면 출산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방송 작가들 여성인데요. 방송 작가들은 출산 자체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출산해서 육아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방송 작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대단히 뭐 경단녀 공포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직업 자체가 가장 그것이 어렵게 하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가 그 출산율이 높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가장 반대되는 지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 보장되는 세종시라는 어떤 그런 지역과는 정반대의 어떤 지역에서 있는 분들의 근로 환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표준 근로계약서 이런 거 안 씁니까? 예를 들자면 지난번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주 52시간제 근로 적용하면서 이렇게 깐 그랑프리도 탔어? 뭐 이랬던 거 아니었겠어요? 네, 제가 그거 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봉 감독님 성과 이후에 그 관련 유관 협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저희가 성명을 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환영과 함께 이제 방송계도 좀 변해야 된다는 촉구하는 성명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제가 주로 일하는 이런 출발새 아침과 같은 프로그램 만드는 그 제작 현장과 영화판 조금 많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영화와 드라마 제작상은 많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영화 드라마가 좀 다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영화는 왜 됐냐 하면 영화는 사실은 그러니까 스태프들에게 근로계약을 강제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화 진흥기금을
이라는 그 돈의 영화 제작에 지원됐을 때 예.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입법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방송 제작 환경도 저희가 개선을 하려면 정말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 그 보완이 없이는 대단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칸 영화제의 성과에 저희가 박수만 치고 그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본받아서 방송 제작 환경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자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프리랜서 작가들의 경우에 근로계약을 당연히 체결을 강제하는 네네. 정부의 조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촉구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금 네. 그 이미지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느 한 특정 분야의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분야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도적인 장치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것 마련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은, 저희가 예를 들면 국회와 간담회 이런 것들을 네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권들을 설득하고 알려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그 제도적인 보완 마련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방송계의 정서를 변화시키는 노력들 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가들 저희 스스로도 좀 바꿔야 한다는 네네. 생각들을 우리 스스로 인식 전환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저희 방송작가 노조에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조 더 많이 함께 해주셔야 이것들 빨리 바뀌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도 보완 빨리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분들의 전체적인 인원 명수, 총수, 거기에 대한 지금 노조에 지금 가입해 있는 노동자분들 네.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방송작가가 몇 명입니까라는 질문을 네네. 제가 노조위원장이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콘진원에서 콘텐츠 진흥원이요? 네. 예. 방송제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매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하시는 얘기가 몇 명을 표본으로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작가가 몇 명이 있고 네네. 드라마 작가는 몇 명이 있고 예능 작가는 몇 명이 있고 구성 작가는 몇 명이 있느냐. 예를 들면 신입 작가라고 하는 작가들은 몇 명이 있고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메인 작가라고 하는 분들은 몇 명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저희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모집단을 잘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제, 신고제 이런 거는 조금 힘들고, 그러니까 신고제는 좀 힘들고, 그냥 등록해서 카드 하나 받으면 혜택 있게 하면 방송작가들이 너나 없이 등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대한민국 방송작가가 몇 명이나 활동하는지 좀 집계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건 모른다. 그리고 네네. 저희 조합원들은 저희가 지금 한 350여 분 정도 됩니다. 350분 정도요. 네. 흔히들 고비용 저효율의 정규직의 부실한 부분을 저비용 고효율의 비정규직들이 떠받치고 있다라는 네. 표현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방송 작가의 이 프리랜서 관행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되어 왔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요. 저는 이제 젠더 문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성이 대다수인 곳이어서 그 이유도 있는데요. 또 하나 생각해보면 방송사기 때문에 방송사라는 빛이 너무 밝아서 거기서 제일 밑에 있는 곳에 가장 어두운 곳에 이 방송사 내 비정규직 문제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고착되어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송사는 특히나 비정규직 백화점이라고 불립니다. 예. 아주 다종다양한 비정규직들이 많이 계시고 그 방송사가 그런 그러니까 방송이 좋아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열정페이 를 착취해서 이렇게 방송계가 유지 지탱되어 왔다. 근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열정페이에 관행화되는 부분을 방송작가 유니온에서 어떤 식의 좀 해법을 찾아갖고 그것이 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일반화시키는 여지를 좀 가질 수 있을까 저희들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작가 노동조합입니다. 방송작가 유니온의 이미지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죠.